호준이도 몸 빨리 낫길 바라고. 자, 레벨 1은 특별히 질문이 없고 레벨 2에 두 문제 질문이 있어서 레벨 2에 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랑 7번이야. 자, 레벨 2 6번과 7번인데 7번은 뭐야? 도형 이용한 극한이지. 뭐 이용한 거? 도형 이용한 극한이고 실제 수능 때는 나올 가능성 50대 50입니다. 나오면은 여기서 어쨌든 완전 킬러 문항은 아니고 준킬러 문항 정도 레벨 정도 수준밖에 없을 거고 지금은 준킬러 문항이 여러분한테 좀 버겁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착실하게만 한다면 6, 7개월 뭐 빠르면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준킬러까지는 웬만큼은 극복이 될 겁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희망하는 거는 그 시간을 어쨌든 줄여서 한 3개월 정도 내에 여러분이 어쨌든 준킬러까지는 이 내용들을 극복을 하길 바랍니다. 자, 일단 6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레벨 2의 6번 문제죠. 문제 읽어보시면 다항식 fx라고 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일단 식을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어떤 다항식 fx를 뭘로 나누어 주었죠?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어 줬을 때 몫이 무슨 x? qx 나머지를 무슨 x라고 하죠? rx라고 하죠. 그지? 근데 이 rx라는 식은 b 나누어 주는 식이 몇 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이기 때문에 rx는 당연히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정확하게 1차식 이하죠. 그래서 얘를 얼마? ax 더하기 b라고 세팅하는 게 필요 안 필요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 형식이 만약에 수능에 등장한다면 자 나머지 정리라는 식 개념이 만약에 수능에 등장한다면 이해됐어요? 수능에 얘기했어.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미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생각? 미분. 좌변과 우변을 동시에 뭐 해준다? 미분해준다라는 생각해야 돼요. 왜? 특별히 어떻게 나와? 지금 이 b가 x-2의 무슨 제곱이야? 전체 제곱이지. 자 이거 몇 번 해석? 2번 해석이라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쓸 때 배웠던 친구들은 기억할 거야. 몇 번 해석? 2번 해석하는 거야. 몇 번? 2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식에서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건데 지금 이 fx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무슨 식이라 돼 있어? 다항식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그러면 뭐야? 이 다항식이 몇 차식인지 세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겨 안 생겨? 좀 생깁니다. 이해됐어요? 생기는 가운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일단 먼저 해봅시다. 그럼 얘가 0되는 x값이 좌변과 우변 x 대신 누구 넣을 수 있어? 2를 넣을 수 있지. 왜냐면 이 등호는 무슨 식의 등호야? 항등식의 등호잖아. 그럼 어떻게 돼? f 얼마는 2는 r2지. r2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2a 더하기 얼마다? b가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그 R2가 얘가 R2인데 R2가 누구랑 똑같아? Q에다가 누구 넣은 거? 2를 넣은 것과도 뭐하다? 같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미분을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X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앞미? 뒷미 써줄 거 아니야. 그럼 거기다가는 무조건 X-2라는 인수로 묶인단 말이야. 여기 두 개가 있을 거고 뒷미 하면 앞미 하면 하나 남을 거 아니야? 그리고 뒤에 거는 미분하면 누구만 남아? A만 남아 안 남아? 그리고 양변에 2를 집어넣으니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연습 삼아서 해볼게요. F'2는 얼마다? A다라는 조건식까지 우리가 두 가지를 일단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는 3이다 뭐 이렇게 안 나와서 지금 우리한테 좀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울 뿐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갑니까? 2로 간다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자 그럼 수능에서 x가 한 점으로 가까이 갈 때는 무조건 뭐의 극한? 함수의 극한식이고 뭐 생각해야 돼? 로피탈의 정리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로피탈의 정리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fx 무조건 0분의 0꼴일 텐데 확인할게요. fx 빼기 무슨 x 대문자 rx 분의 맞습니까? fx 더하기 무슨 x야? 2x 제곱의 값이 얼마입니다?
K입니다 돼 있잖아. 그럼 보세요. X가 2로 가잖아. 2 넣읍시다. F2지? F2가 무슨 2야? R2지. 근데 문제 조건에서 F2가 누구야? Q2지. Q2가 아까 2가 무슨 2야? 곧 R2니까 분모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돼?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분자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그럼 분자도 2를 집어넣게 되면 첫 번째 조건 어떻게 돼? F2 더하기 4, 8이 얼마지? 0이다. 맞습니까? 따라서 F 무슨 값이? 2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8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그럼 F2가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은 R2도 마이너스 8이고 Q2도 다 얼마다?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네, 일단 이거 있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 뭐 써 이제? 로피타 쓸 거 아니야? 왜냐면 0분의 0꼴의 식은 무조건 해석을 몇 번 해줘? 2번 해주지 않냐? 무조건 몇 번 해서? 2번 해서 어떻게 해석하나? 첫 번째 쪽은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한 번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도 분모 분자를 동시에 뭐 해줘? 미분하잖아. 근데 적용해. 미분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F 프라임 뭐가 돼? X 맞아? 마이너스 R 프라임의 X 맞습니까? 분해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X 더하기 몇 X가 되는 거야? 4X가 될 거 아니야. 문제 구조상 이해돼? 그럼 여기다가 X 자리에 누구 넣을 거야? 2를 집어넣게 되면 F 프라임 2 빼기 R 프라임 2가 되지. 자, 근데 R 프라임 X는 여기서 얼마가 나와? 그냥 A가 나오지. 근데 F 프라임 2도 얼마래? A라고 했으니까 얘도 다시 얼마야? 분모가 0인 거야. 지금 답지에 있는 방식대로 풀면 여러분 헷갈려서 안 돼. 그래서 그냥 바로 우리가 아는 로피타를 쓰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면 얘 0 아니야? 이해돼? 그럼 분자는 얼마가 돼야 돼? 0 될 수밖에 없지. 그 말은 이 식 자체에 x-2라는 인수가 몇 번 있었던 거야? 2번 있었던 거야. 몇 번? 2번. x-2의 전체 제곱이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돼? 그래서 또 0이지.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되잖아. 그럼 누구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니 f'2 더하기 8은 0 아니야? 그럼 f'2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다 찾았네. A가 얼마니? 마이너스 8 아니야? A가 마이너스 8? A가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음수 16 더하기 B가 음수 8이니까 B의 값은 얼마다? 8이다. 맞습니까? 맞아? 여기까지 가능하죠? 선생님 말 동의돼요? 자, 그럼 다시 써볼게요. 주어진 식 함수 fx는 x-2의 제곱에 무슨 x? qx에다가 더하기 rx인데 rx식은 음수 8x 더하기 얼마다? 8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음수 8로 묶어낼게요. 음수 8 묶어내면 x 빼기 1이다 이렇게 되겠지. a가 마이너스 8 맞나? 2는 4x x를 2 집어넣으니까 f2는 마이너스 8. 아니 뭐 답지랑 좀 달라서 그래.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됐지? 됐어? 맞니? 잠깐만. 걱정돼서. 마이너스 16. 맞지? 맞아? 자, 그럼 다시 주어진 식에다가 집어 넣을게요. 다시 어디다가? 주어진 식에다 집어 넣을 거야. 그럼 다시 써봐. 리미트 x가 어디로 갑니까? 2로 갑니다. 맞아? 분모는 fx 빼기, 자, 지금 요 식이 지금 더하기 무슨 x야? rx 아니야? 근데 분모는 fx 빼기 무슨 x야? rx지. 그럼 rx, rx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지. 아니 fx가 이거 더하기 무슨 x야? rx인데 지금 분모는 fx에다가 rx를 뺄 거 아니야. rx를 빼고 나면은 뭐만 남어? x-2의 전체 제곱에 무슨 x만 남아? qx만 남을 거 아니야. 분해. 맞아? 분해. 분자는
이거 그대로 쓰지? 그럼 어떻게 돼? x-2의 전체 제곱의 qx에다가 rx의 값이 뭐고야? 음수 8x 더하기 8인데 거기다가 더하기 추가로 몇 x 제곱 써놨어? 2x 제곱 써놨지? 그럼 요것만 좀 따로 계산할게요. 자 그럼 2로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되지. 그럼 어떻게 돼? 2배의 x 마이너스 2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이 되지. 맞니? 그러면 더하기 2배의 이렇게 되네. 그럼 주어진 식은 다시 쓰면 로피탈을 갈 건 없고요. x-2의 전체 제곱의 qx에 다시 분자는 x-2의 전체 제곱으로 묶이니까 qx 더하기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이거 약분돼서 사라져 안 사라져? 0 되는 거 사라지지. 그리고 x에 누구 넣어줘? 2를 넣어주지. q2의 값이 아까 얼마야? 마이너스 8이지. 음수 8분의 q2의 값이 음수 8이었잖아. 음수 8 더하기 2는 음수 6이 되겠지? 그럼 음수 양수가 되고 2로 약분하니까 그 값은 얼마다? 4분의 3이야. 왜 로피탈 쓸 생각을 안 하냐는 거지. 이걸 답지 보고 만약에 답지가 없었을 거니까 막 잡다하게 고민을 하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 얘기는 수능이 아니더라도 0분의 0꼴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0분의 0꼴의 형태가 나오면 특히 수능은 지금 우리 수능 공부하니까 수능만 생각하자. 수능에서 100% 무슨 꼴이에요? 0분의 0꼴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꼴? 상위권 문제는 0의 인수의 개수를 좀 분모 문제를 다르게 해서 물어볼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진짜 극상위권 문제고. 근데 수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내신에서 여러분이 상위권 문제는 그렇게 다룰 줄 몰라도 수능에서는 그렇게까지 다루진 않을 거야. 분모 분자에 있는 0의 개수는 무조건 뭐다? 일치시킬 거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얘기는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첫 번째 기억할 거야. 이 질문을 했으니까 이 문제 형태가 나오지. A는 BQ 플러스 쓰는 거. 그럼 여러분 무조건 이 문제는 뭐 쓴다? 미분 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미분할 때 이 내용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거든. 미분을 활용해서. 이건 교육과정의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당연히 지금 문제에서도 리미트 구조가 봐. x가 2로 갈 거 아니야. 한 점으로 갈 때 극한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0분의 0꼴의 극한값이고. 이해돼? 그럼 그에 무조건 뭐 써줘? 로피탈로 써줘 안 써줘? 써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 자연스럽게 이 식 쓴 이유가 되잖아. 미분을 써야 되는 게 딱 매치가 돼야 안 돼? 되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 기억해. 이거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답은 여러분 계산하면 나오지. 이 형태가 등장한다. 다시 이해돼? 이거 교과서상에 나오는 내용이야. 여러분 최근에 배웠으니까 기억할 거야. 교과서상에 나온다고. 그럼 이 내용이 수능에서 다시 등판이 가능할 거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A는 BQ 플러스가 쓰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해돼? 일단 뭐 쓴다? 미분 쓸 거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어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됐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지는 몰라도 선생님 처음부터 설명했잖아. 이거 무조건 뭐 쓴다? 미분 쓴다. 알겠어요? 작년에도 고3들이 이 문제 가지고 많이 어려웠어요. 다 질문했던 문제. 답지에 이거 로피탈을 안 쓰니까 너무 복잡한 방식으로 답지가 구성이 돼 있어서 답지 보셔도 선생님 풀이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해하기도 편할 거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은 지금 여러분 여기에 있는 5명, 현재 4명, 5명 다 7번 문제 다 약점이 있어. 선생님 볼 때. 다 그래프 나오면 일단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잘 보세요. 선생님이 최근이죠. 최근 한 1, 2주? 1주 정도 넘었네. 최근에 이제 선생님도 눈 원래 안경을 꼈잖아. 눈 수술하면서 이제 선생님도 책이랑 정말 거리감을 두고 살았거든. 책을 잘 안 보고 살았어. 책을 잘 안 보고 살다가 최근 어떤 이제 그 정신과 관련된 이제 의사 알게 되신 분이 있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거기서 이제 아이디를 좀 얻었어. 그러니까 고민했었는데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매년 겪는 거야.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좀 겪었던 건데 실제 수능이라는 건 지난번 수업 때도 선생님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인생 10대에 사실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험이란 말이야. 테스트란 중요한 시험 아니야? 또는 중요한 문제를 하나 만나게 된 거잖아. 해결해야 될 문제점 하나 만나게 되었잖아.
왜냐면 이때 느끼는 긴장감이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일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상입니다. 긴장감. 여러분 살면서 지금 최근에 뭐 가장 많이 긴장해본 적이 있나? 손 떨린 만큼. 없어요. 진우 있어? 엄청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영이는? 수근이는? 없어? 최근에 아마 여러분 없었을 거예요. 요즘 학교 선생님도 혼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뭐 특별히 큰 거짓말해서 뭐 들킨 적 있니? 뭐 불법 도박하다가 뭐 지금 빚이 뭐 몇 천만 원 돼가지고 뭐 없지. 아니면은 뭐 이런 그런 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나 남자가 있어서 이성에게 고백하는 그 떨림, 아니 뭐 받아본 적 있니? 해본 적 없어? 승은이는? 있어요. 있어? 그때 떨리지 않았니? 중학교 때? 아 고등학교 때였니? 처음. 그 떨리지 않았어? 미치 그러니까 현성이는 있다고? 진짜? 미안하다. 없을 줄 알았네. 어쨌든 그거 이상의 긴장감이라고. 그러면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신과에 오는 여러 가지 환자들 있을 거 아니야. 그 문제들 보면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불안 장애나 이런 사람들 보면 문제가 있으면 뭐 해야 돼? 풀어야 되지. 근데 뭐냐면 문제를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뭐야?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편에 문제를 워리하고 있는 거야. 문제를 솔브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가 보니까 그게 걱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막 불안장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 건너기 겁나는 사람들. 다리 건널 때 혹시나 내가 건널 때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뭐 외상후 장애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는 뭐 자동차 운전해서 누가 옆에 타는데 계속 불안한 거야. 차를 잘 못 타. 차가 가는데 반대편 차 혹시나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불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일어나지도 않았잖아. 일어나서 생각해도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뭐만 하고 있다는 거야?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걱정만 하고 있다. 근데 그 단어 듣는데 쌤 머리를 한 대 탁 치는 거야. 우와. 내가 옛날에 그랬던 거 같아. 너무 이제 명쾌한 언어지. 여러분이 만약에 7번이나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치자. 이해됐어요? 아까 6번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치자. 용서야. 반갑다. 네. 2주 만에 진짜 한 번을. 어떻게 대치동은 네? 옆에 학생들이 많지? 많습니다. 그치. 여기랑 역시. 자, 계속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풀 생각보다 뭐만 하고 있는 거야? 걱정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딱 느꼈을 때 선생님도 매년 고3들이나 학생들을 만나잖아. 또 여러분도 만나고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학교에서 만약에 봐봐.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 이건 중간고사 때랑 기말고사 때. 그 문제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풀 생각이 들어? 걱정만 들어? 그걸 못 푸는데 어떡하지?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없나? 아영은 없어? 이거 못 풀면 망하는데? 만약에 이거 등급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문제를 풀기보다 문제에 대한 걱정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내가 돈만 있으면 그 부분 어쨌든 섭외하셔서 내가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표현은 뭐 하지만 멘탈 관리.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좀 그 관련돼서 이런 불안 치료 이런 거에 관련된 책을 좀 보려고 그래요.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수능에서 이 킬러 문항이라는 걸 풀 수 있는 그 능력, 어빌리티, 힘은 파워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개념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맞아. 근데 내가 아무리 개념이 많더라도 그 수능이라는 시험장에서 생기게 되는 그 긴장감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100이라면 100 중에서 정말 잘 써야 80이야. 잘 써야 80이라고. 정말 잘 써야. 보통은 한 60? 이해됐어요? 그 정도밖에 못 써.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알지 다. 여러분 왜 선생님이랑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설명 들으면 그때는 못 풀었는데 이거 내가 아는 거였는데. 그 시험장의 현장에서 이거를 올리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약물 치료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약을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사라지고 그런 건 없어.
이해됐어요? 이해돼? 뭐 여러분 나중에 수능 때 되면 부모님들이 그런 거 약 지어 먹는 분도 계셔. 옛날 분들 총명탕이라고 그래서 알아? 머리가 똑똑해지는 약이라고 해서 한의원에서 막 이렇게 고시촌에 가면은 수능 뭐 저기 고시 한 2차 3차 앞두고 총명탕 먹으면 괜히 막 머리 좋아지는 게 개뿔 없어요. 긴장감 완화 뭐 이런 건데 소화 잘 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는 건데 어쨌든 선생님 얘기는 결론이 뭐야? 문제를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알겠어요? 문제 보고 잘 안 풀려. 어려운 문제야. 그 문제 어떡하지 하고 시험장에서 잠시라도 그 생각에 딱 스쳤잖아.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지는 거야.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넘겼어. 계속 이거 못 푸는데 그게 여러분을 휘잡아 지 않도록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멘탈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반 친구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특징은 이제 몇 번이냐? 7번 같은 문제를 무조건 어떻게 하지? 어려워하죠. 풀기 싫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문제 그만 보고. 자, 문제를 보면,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일단 7번 문제 같은 케이스 나오면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 뭐라고? 함수 문제 뭐 찾기? 함수 문제 뭐 찾기? 점 찾기라고 얘기를 해줘 안 해줘? 점을 찾으셔야 된다. 뭐라고? 점. 걱정하지 마. 일단 뭐부터 찾아? 점부터 찾아. 아영 알겠어? 점부터 찾아. 그럼 보자. 지금 문제가 y는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2차 함수랑 맞아? y는 x 더하기 t라는 직선이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안 만나? 만나죠? 맞아?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A점, 여기가 어느 점? B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B점에서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그 점이 무슨 점이야? Q점이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A점에서 어느 발을 내려? 수선의 발을 X축에다 내려 안 내려? 내렸지? 그 점을 무슨 점이다? P점이라고 합시다. 이해됐어요? 맞습니까? 그럴 때 삼각형 A, B, P 이 삼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하자? TT라고 하고 이해돼? 그 다음에 삼각형 ABQ 요 삼각형의 넓이를 누구라고 하자? ST라고 하자. 그럴 때 T가 어디로 갈 때? 4분의 3으로 갈 때에 뭘 구하는 거지? 넓이의 B를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직선이 Y는 얼마니? X 더하기 T니까 뭐야? 기울기가 1이지. 자 그럼 선생님 얘기했잖아. 수능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면 이제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뭘로 해석해? 직각삼각형에서의 무슨 길이? 빗변의 길이로 해석하라고 쓸 얘기를 했잖아. 무슨 길이? 빗변의 길이.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2 아니야.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2라고. 그러면 지금 이 노란색부터 먼저 보자.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 길이를 만약에 내가 구했다고 치면 이 길이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구해서 높이를 찾거나 이해됐어요? 아니면 얘를 밑변으로 보고 평행하다 치면 요만큼을 뭐라고 높이라고 잡아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이해돼?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슨 점이야? A점과 무슨 점 찾는 거야? B점 찾는 게 목표 아니니? 그러면 A와 B점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네 이 문제 풀었니? 네.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두 식을 열리 x제곱 더하기 1은 x 더하기 t. 선생님 t가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값으로 안 나와. 그 넓이는 st와 tt라고 했다는 건 뭐야? 그 넓이가 뭐에 관한 식으로? t에 관한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됐어요? t라는 문자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t를 살려야 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t 더하기 1은 0 아니야? 그럼 이 연립했을 때 인수분해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돼. 그럼 당연히 뭐 써야 돼? 그냥 공식 쓰면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아까 앞에 돌아가서 문제를 걱정만 하고 있는 친구는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얘기죠. 어떻게 하기는 해결을 찾아야지. 근해 공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가 배웠잖아. 뭐 쓰면 돼? 근해 공식 쓰는 거 알잖아. 알고 있는데 선생님 얘기는 여러분이 문제에 대한 걱정만 앞서고 이게 너무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플러스 자기장 영향을 미치면 여러분이 생각의 단계를 해결의 단계로 가기보다 거기에 함몰돼 버리는 거야. 침몰돼 버린다고.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상위권 문제 풀면서 이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선생님이 아무리 많은 내용을 가르쳐 줘도 실제 시험장에서 그게 실력으로 나오기에는 좀 불안함이 있어요. 선생님도. 자, 그럼 이거 뭐야? 근해 공식. 짝수야, 홀수야? 홀수지. 그럼 어떻게 돼? 몇 분해? 2분해. 맞아? 얘 부호 반대니까 1 뿔마 루트 b제곱. 맞아? 마이너스 4ac니까 더하기 4t 빼기 얼마지? 4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a라는 점의 좌표는 작은 값이니까 2분의 1 빼기 루트 4t 빼기 3 콤마. 맞아? y점의 좌표는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거의 값에다가 t는 더하기 몇 분의 몇 t야? 2분의 2t가 될 거 아닙니까? 맞아? 맞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2t 더하기 1 빼기 루트 어떻게 돼? 4t 빼기 3이다. 이렇게 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는 2분의 1 더하기 루트 4t 빼기 얼마지? 3.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걔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2t가 t 아니야?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루트 4t 빼기 3이다. 이렇게 두 점의 좌표가 찾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TT가 위에 있는 겁니다. 자, TT부터 먼저 볼게요. 자, 분모의 ST야. 자, 아까 ST부터 구한댔으니까 ST부터 구해보자. 그럼 ST를 얘를 밑변으로 놓기보다 그냥 누구를? 요 길이를 밑변으로 놓는 게 좋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 길이는 여기가 Y축 아니야? 그림 보세요. 그럼 뭐야? 점 B의 무슨 좌표값이야? X 좌표값 아니야? 점 B의 무슨 좌표값? X 좌표값 누구야? 이거지. 얘가 밑변의 길이가 되겠네. 그럼 어떻게 돼? ST는 2분의 1은 공통으로 들어갈 거고 밑변의 값은 2분의 1 더하기 루트 얼마지? 4t 빼기 얼마지? 3. 맞아요? 그 다음 높이는 점 A의 y 좌표값의 차이 아니야? 맞아? 그럼 점 B의 y 좌표값은 이거고 점 A의 y 좌표값은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거에서 이거를 뭐 하면 돼? 빼면 되지. 이거에서 뺍니다. 그럼 2t 더하기 1, 2t 더하기 1 사라져 안 사라져? 2분의 이거 분의 이거지. 여기 빼기는 플러스로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2분의 2가 되겠네. 그럼 2분의 2는 또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 곱하기 루트 4t 빼기 얼마지? 3만 남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TT는 2분의 1 곱하기. 자, TT는 요렇게 된 삼각형이니까 이제는 이 길이를 뭘로 잡으면 돼? 밑변으로 잡고 점 P와 점 P는 지금 X축이 어디 있어? 여기에 있으니까 맞아? 점 P와 A와 X 좌표값은 똑같잖아. 그럼 X 좌표값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겠지?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이 길이니까 점 A의 Y 좌표값 얘가 높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2분의 2t 더하기 1. 여기 1이 왜 있는 거야? 이거 1이 있는 거야? 있는 거구나. 2t 더하기 1 빼기 루트 4t 빼기 3이 될 거고. 이해돼? 그 다음 높이는 여기와 이거니까 x 좌표끼리 서로 뭐 해야 돼? 빼야 되겠지. 큰 값에서 무슨 값? 작은 값 빼니까 2분의 공통의 1 사라지고 2배가 되니까 또 사라져서 루트 얼마다? 4t 빼기 3이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 2분의 1, 2분의 1 이거 갖고 분모의 2도 갖게 되니까 정답은 1 더하기 루트 4t 빼기 3분의
2t 더하기 1 빼기 루트 4t 빼기 3에다가 리미트 t가 어디로 간다? t가 어디로 간다? 4분의 3으로 간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t 대신에 4분의 3을 넣는데 이거 무조건 선생님 0분의 0꼴이잖아요. 생각해서 만약에 유리화 하려고 하면 더 망합니다. 그냥 t 대신에 일단 4분의 3 넣어봐. 4분의 3 넣으니까 얼마야? 0이지. 맞아? 그럼 사라지고 분모에 얼마야? 1만 남지. 얘도 0 아니야? 넘기고 4분의 3 집어넣으니까 4분의 3, 4분의 6 그러니까 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지? 2분의 얼마지? 답이 5분의 2인데? 어디 틀린 거지? ST랑 TT를 바꿨어. 아, 지금 위치 바꿨었네. 미안하다. 이거 바꿨으니까 5분의 2분의 1이지. 그러면 정답은 얼마죠? 2분의 5라는 값이 나오게 돼. 알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윤서는 옛날에 윤선의 반에 이거 한번 수업을 했었을 거야. 현선이네 반에 또 수업했던 것 같은데 이거 나왔을 때 무슨 공식? 그대 공식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올해 이제 육모에선가 이거 한번 등장했어요.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낫게끔 등장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자. 그러니까 지금 수능에서 만약에 보통은 근해 공식까지 써서 문제 푸는 거는 미적 아니고는 잘 안 나왔습니다. 어디 아니고? 미적분 아니고는 안 나왔어. 미적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거 그냥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근해 공식 가야 돼. 루트 들어가도 상관없어. 어차피 루트 들어간 거 미분 다 가능하고 적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인수분해 해야 돼. 아니 인수분해 안 돼. 무조건 근해 공식 쓰는 거야. 근데 공통 부분, 즉 문과 했던 친구들은 인수분해를 벗어나는 케이스는 거진 등장하지 않았거든. 물론 이 문제를 여기 한 근을 알파라고 여기 한 근을 베타라고 하면 이 사이의 차이니까 이거는 베타 빼기 알파 관련했지. 그래서 근과 대수의 관계로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음수 t 더하기 1에서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을 찾아낼 수는 있거든. 근데 그렇게 푸는 건 너무 돌아가는 거야. 별로 좋은 방법도 아니고. 그래서 근해 공식 쓰는 게 가장 좋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최근 수능에서도 기출에서도 한번 그러니까 평가하는 문제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수능에서 등장한 적은 없어요. 수능에서 등장한 적은 없지만 공통 부분에서 얘기한 거야. 미적은 당연히 등장했었고. 그래서 공통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케이스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1년 동안 기억했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평가에서 등장했어. 올해 안 나왔잖아. 그럼 내년 나올 수 있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법이 사용될 수도 있겠더라. 이해됐어요? 있겠더라. 그래서 식을 연립했을 때 안 되면 뭐 쓰자? 근해 공식 쓰자. 뭐 쓰자고? 근해 공식 쓰자. 꼭 기억하세요. 근해 공식 써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오늘 수투